딸 100일 잔치 그날, 서방님이 외실 월랑과 쌍둥이를 데리고 공주부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공주와 부마 따님의 100일 잔치 아니에요? 부마께서 왜 외인을 데려오셨어요? 월랑은 나와 중마고우야. 내가 황제께 청혼을 받지 않았다면 그때 나와 결혼한 사람은 그녀였어. 그녀는 명분도 따지지 않고 몇 년 동안 밖에서 떠돌았어. 그리고 나를 위해 쌍둥이를 낳았어. 바로 집을 번성하게 하는 징조야. 아이고, 내 귀한 손자야. 할머니가 좀 보자. 이 손이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 눈썹과 눈이 완전 운주, 어릴 적이랑 똑같구나. 아기 100일의 경사에 맞춰 월랑을 처로 들여 집에 들이려고 해. 언니, 이 차를 받아주세요. 부마가 첩을 정실로 들이다니. 고운주, 본궁이 보니 내가 살기 싫은가 보구나. 처음에 황제께서 혼인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월랑이었어. 나는 그녀와 서로 사랑했어. 내가 바로 그녀의 행복을 빼앗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월랑을 정실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그를 알고 예의도 밝아. 내가 그녀보다 먼저 들어온 걸 이해하고 기꺼이 너를 언니라 부르겠다고 해. 너는 어서 그녀가 올린 차를 받지 그러냐? 고 대인께서 여 몇 년 동안 관운이 형통하시지요. 누가 공주와 혼인한 덕분인지 모르겠습니까? 결혼한 지 5년, 밖에는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공주께서 줄곧 쏟고 계셨군요. 너는 혼례 때 나와 평생 둘이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너의 평생이 겨우 5년이었구나. 언니, 고랑을 탓하지 마세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분이 결혼한 줄 알면서도 평생 다시는 안 봐야 했는데. 하지만 운명이 또 나와 고랑을 만나게 했어요. 명분은 없어도 괜찮아요. 언니, 제가 고랑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실래요? 종이 되어도 좋아요. 다만 언니가 평아와 아나에게 명분을 주시길 바래요. 그들이 아빠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엄마, 울지 마세요. 나도 이 금자물쇠 갖고 싶어. 언니 평아는 그저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때리거나 욕하려면 나에게 하세요. 그를 때리지 마세요. 엄마가 다쳤어요.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엄마, 나도 이 금자물쇠 갖고 싶어요. 엄마, 피 나지 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잔인해졌어? 4살짜리 아이조차도 놓아주지 않다니. 아이고, 우리 손주야. 울지 마라. 할머니가 좀 보자. 불쌍한 것들. 내 친손주가 이렇게 밖에서 떠돌다니. 이렇게 클 때까지 정말 고생 많았구나. 누가 너희를 쫓아내려고 하면 그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거나 다름없어. 부마가 바깥에 아이를 두었대. 벌써 이렇게 컸네. 세상에, 그가 어떻게 감히? 쌍둥이 남매네. 그러니까 노부인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군. 딸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고가의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으셨고요. 공주 전께서는 항상 몸매와 용모를 아끼시는데 지금 월랑이 고가의 장자를 낳았으니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셈이죠. 출산의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엇이 불만이신가요? 정말 장유 순서대로 따지자면 전하께서 월랑을 언니라 불러야 합니다. 제가 월랑을 평처로 맞아드리는데 월랑은 오히려 전하를 언니라 부르겠다 합니다. 더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서방님. 공주님에게 외실을 인정하라는 거야? 작은 공주를 잘 아나요? 네, 공주님. 고운주, 내가 너를 너무 봐준 것 아니냐? 너 혹시 잊은 건 아니지?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본궁의 공주부야. 좋게 말하면 내가 부마고, 나쁘게 말하면 넌 그냥 황실에 장가든 사위일 뿐이야. 부마가 평처를 맞아드리겠다고? 내가 죽기 살았나? 아니면 곧시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변이야. 공주가 사람을 때렸어. 공주라지만 우리 고가의 시집온 몸이잖아. 고가의 며느리로서 감히 지아비의 목숨을 어찌하려 하느냐? 대비마마께 아뢰어 엄벌을 청하리라. 내 아들에게 너를 내쫓게 하겠다. 공주를 내쫓겠다고. 노부인 대단하시네. 여기는 공주부인데. 고가에 시집왔다고? 노부인,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여기는 공주부입니다. 고 대인은 부마이십니다. 황실에 장가든 사위입니다. 어찌 아내를 내쫓는 법이 있습니까? 무슨 장가 들었다고요? 예로부터 여자는 지아비를 하늘로 여겼습니다. 공주라 할지라도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따라야 합니다. 노부인, 진정하십시오.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월랑의 잘못입니다. 평아와 아나가 없었다면 월랑이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완유 공주님,
비록 공주이시지만 제 아내이십니다. 감히 지아비에게 손찌검을 하시다니요. 공주라서 예법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남편에게 불경하고 시어머니에게 불효해도 되는 거야? 폐하께 아뢰어도 그분도 너를 이렇게 감싸주지 못할 거야.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면 내가 당연히 적처로 대접할게. 앞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녀가 너에게 무슨 방해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수레를 준비해 궁에 들어간다. 네, 공주님. 또 궁에 가. 너는 조금만 불편해도 궁에 가서 고자질이야? 기완유, 너는 고자질 말고 뭘 할 줄 알아? 남편 내조하고 자식 교육, 온화하고 현숙한 것, 너는 그 중에 하나라도 한 게 있어? 너는 나를 위해 집안을 돌보고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도 않았고 시부모님도 봉양하지 않았잖아. 내가 무슨 나드로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맞아. 고가에서 너를 맞이한 것은 조상님을 모셔온 꼴이야. 오늘은 내가 있으니 너는 공주부를 나가지 못할 거야. 누가 감히 공주님을 막는가? 오늘은 백일잔치입니다. 안뜰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주부의 호위들은 모두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부마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공주님께서 오늘 호의를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은 공주님에게 불리합니다. 저분은 아내 공주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진짜로 손을 대겠습니까? 만약 공주님과 작은 군주께서 다치시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나와 이혼하려 해도 난나는 우리 고가의 혈육이야. 관례에 따라 그녀도 나를 따라야 해. 설마 너도 그녀를 버릴 수 있겠어? 난나나, 엄마는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너 시몰랑을 평처로 맞이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궁에 안 갈 거야. 너 어떻게 맞이할 거야? 너 궁에 가서 성지를 청할 셈이야. 월랑은 성격이 유약하고 또 글도 알고 예의도 밝아.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너를 최고로 모실 거야. 게다가 이 두 아이들, 너를 어머니라 불러야 하지 않겠어? 우리 셋이 잘 지내는 게 무엇보다 낫지. 부마는 차라리 새 신부를 어떻게 맞이할지 잘 생각해봐. 새 신부를 어떻게 맞이할지. 공주님, 막 산후조리 끝나셨는데 울지 마세요. 병 나실까 봐요. 난나나, 울지 마. 아내 공주님의 따님이 100일을 맞아. 부마께서 외실과 아이를 데리고 오시다니, 게다가 평철을 맞이하시다니. 외실 아이가 벌써 4살이에요. 고은주 씨가 이 일을 공주님께 몇 년 동안 숨긴 모양이에요. 부마께서 평철을 맞이하는 것은 황실의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성이 시끄러워지겠네요. 우리 완유가 억울했구나. 어머니, 저 구은주와 이혼할 거예요. 얘야, 일어나거라. 몸 상하지 말고. 무슨 짓이야? 구은주가 너무 교만방자하군. 감히 평철을 들이다니. 하지만 완유야, 남자가 삼처사첩을 두는 건 예사로운 일이란다. 그가 평철을 들인 건 월권이야. 하지만 너도 함부로 이혼을 꺼내면 안 되지. 조정에까지 알려진다면 백관들의 탄핵을 받지 않겠느냐. 게다가 그 외처가 그에게 아들딸을 낳아줬잖아. 네가 고집한다면 반드시 빌미를 줄 거야. 차라리 내가 네 일을 처리해주마. 그를 꾸짖고 그로 하여금 네게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마. 그에게 첩을 드리는 것만 허락하마. 한나첩에 불과하니 네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 않겠냐. 황형.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약속했어요. 평생 나와 단둘이 살겠다고요. 게다가 그의 사생아는 벌써 4살이에요. 저는 그와 결혼한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즉, 그가 저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 시몰랑이랑 엮였던 거예요.
그의 눈에 폐하가 있기는 한 걸까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가 저를 속인 걸 따질 수 없다는 건가요?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 일까지요?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와 같은 침상에 누울 수 있겠어요? 그가 더러워서 싫어요? 폐하, 구은주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완유의 세력을 빌려 출세했어요. 뒤에서는 외처와 바람을 피웠어요. 완유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이가 이런 아버지를 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떳떳하게 살겠어요? 우리 조정은 인효로 천하를 다스린다. 선왕의 상덕 고모는 부마가 죽은 후 그를 대신하여 서자서녀 10여 명을 키워 어른이 되게 했네. 무사람들이 그의 현명함과 효성과 숙덕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 그런데 과인에 이르러 어린 누이를 방관해야 한단 말인가? 이혼의 선례를 열어야 한단 말인가? 완유는 형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게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다면. 됐다. 과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 조정의 일들을 신경 쓸 마음이 없구나. 그저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을 뿐이다. 완유는 이 몸의 보배란다. 오늘 이 약속을 황제가 반드시 해야 한다. 허락하마. 할머니, 이 금자물쇠 정말 예뻐요. 아버지, 내일 저희랑 호수에 놀러가 주세요. 그래, 앞으로는 아버지가 매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함께 있고 매일 호수에 놀러 가도 돼. 어땠어? 황제께 청했어. 황제께서 뭐라고 하셨어? 성상께서 월랑을 맞이하는 날에 당연히 성지가 내려올 거예요. 이제 안심하셨어요. 내가 말했잖아. 완유가 평소에 가장 총애를 받는다고. 그녀가 황제께 청하면 궁에서는 반드시 허락할 거야. 제법 철이 들었구나. 고가를 위해서도 생각하는구나. 월랑이 들어오는 것도 네 걱정을 덜어주려는 거 아니겠니? 공주부가 이렇게 큰 재산인데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 너도 막 딸을 낳았잖니. 딱 쉬어야 할 때잖니. 차라리 가사를 월랑에게 맡기는 게 어때? 노부인, 이 가사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월랑에게 주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아요. 사흘 후에 그녀가 들어오면 그때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고대인 참 대단하시네. 아내 공주님의 부마가 평철을 맞이한대. 게다가 온 성에 다 알려졌잖아. 그러게 말이야. 청첩장이 각 대신 댁에까지 보내졌어. 고은주가 이번에 청첩장을 잔뜩 뿌렸어. 문전성시야. 정말 일을 크게 만드는 걸 무서워하지 않나 봐. 고은주 정말 큰 손이군. 심월랑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네. 본궁의 은전을 쓰면서 오히려 대범한 척은 잘하네. 길시가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천지의 절. 성지가 도착했습니다. 월랑, 분명 황제께서 우리를 위해 혼인을 허락하신 거야. 천명을 받들어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시니 부마 고씨가 황은을 저버렸도다. 공주를 속였으며 몰래 첩을 두었으며 또한 두 아들을 낳았도다. 그 옛공을 생각하여 그의 사형을 면하노라. 그러나 황실의 위험은 용납할 수 없도다. 아내 공주와 부마가 재산을 나누고 별거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부마 및 고씨 일가 등은 즉시 공주부에서 떠나라. 어김없이 행하라. 흠차. 또 황제께서 구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작은 군주가 막 태어났으므로 어미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주부에서 키워야 합니다. 부마는 공주의 허락 아래 딸을 볼 수 있습니다. 고륙이 이별하는 고통을 면하도록. 재산 분할과 별거? 서방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인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나가야 해요? 너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재산 분할과 별거야? 바로 너희 모두가 너희 고가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당장 공주부에서 꺼져. 바늘 하나라도 너희는 가져갈 생각하지 마. 고은주, 우리는 아직 세속의 부부야. 다만 본궁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하며 지내려 한다. 이것조차 싫다면
그럼 나도 공주부의 모든 사람을 다시 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어. 빈집만 남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억압하는 꼴이 될 거야. 조정에까지 가더라도 아무도 너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 부마의 짐을 옮겨라. 예. 재산 분할 별거. 부마. 이제 끝장났네. 고대인은 쫓겨난 거야. 합의 이혼하면 체면이라도 세우지. 재산 분할 별거 부마는 여전히 부마지만 지켜야 할 황실 규칙은 지켜야 해. 그러니 빈 꼬리표나 달고 있는 거 아니야? 공주부의 영화와 부기는 구씨 집안과는 상관없어. 예전에 공주부와 후작부가 붙어 있긴 했지만 누가 모르나 후작부는 벌써 굶주리고 있다는 걸. 공주부를 떠나면 그 구씨 집안이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겠어. 하하, 명목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거나 다름없어. 각자 따로 사는 거지. 정말 불쌍하네. 자업자득이지. 좋은 날을 두고 첩까지 두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유, 나는 동의하지 않아. 우리는 부부 사이가 좋잖아. 동의하지 않아. 재산 분할 별거. 부부 사이가 좋다고? 고은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냐? 너는 나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를 배신했어. 너는 공주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를 해치는 일을 해왔어. 무슨 부부 사랑을 말하느냐? 내가 나와 막 결혼했을 때 바로 첩을 두었어. 그 아이가 난난보다 몇 살이나 많아. 너는 점점 더 뻔뻔해져서 이제는 나를 역겹게 하다니. 너 평철을 맞이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내 첩을 데리고 그리고 구씨 집안까지 매일 와서 빌붙는 이 가난한 친척들을 모조리 꺼져라. 내가 몇 명에게 장가들든 마음대로 해. 아무도 너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모두가 좋은 거 아니냐? 우리를 내쫓으라고? 꿈도 꾸지 마. 네가 내 아들과 결혼했으니 네 것은 모두 내 아들 것이다. 네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서 월랑이 구씨 집에 큰 손자를 낳아줬어. 네가 그걸 용납 못하겠냐? 이 질투하는 연아, 진작 너를 내쫓았어야 했다. 그리고 난난이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네가 만약 재산을 모두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앉아 있을 거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아이고, 그 노부인은 그래도 고명부인이잖아. 어쩜 저렇게 시정무례한 같을까? 너 아직 모르지? 고은주의 어머니가 그냥 천한 하인 출신이야. 설마 그런 일이... 그러게 말이야. 그 여자 운이 좋지 않았으면 고가의 외아들을 낳아서 게다가 고가의 전 부인이 일찍 죽어서 이 고명 부인의 자리가 아무리 해도 그녀에게 돌아갈 리가 없었지. 용포를 입어도 태자 같지 않다니. 속은 역시 천한 하인 티가 나. 노부인은 정말 건망증이 심하시네요. 옛날에 고 대감이 탐화에 급제했을 때 당신이 박하고 상스러워서 면목이 없다며 어미도 인정하기 싫어했죠. 우리 공주님이 마음이 착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당신을 위해 이 이품 고명을 구해주셨어요. 당신이 오늘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와서 등을 돌리다니. 아이고, 그래서 옛날에 고대감이 어머니 얘기를 안 꺼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밥 먹을 때는 밥상 들고 밥상 내려놓고 욕하는 꼴이. 고가 집안은 정말 배은망덕한 늑대야. 그런... 노부인, 어명을 거역하면 집안이 몰살당해요. 내가 떠나길 바라? 아니면 목이 떨어지길 바라? 완전히 고가의 선산으로 보내줄까? 오늘 안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어명을 거역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정말로 문덕전까지 가게 된다면 고은주가 본처를 버리고 재혼한 일, 나는 정말 과부 신분을 버리고 이제 출가할 거야.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 내 아들은 다르지. 고가는 이미 몰락했어. 그냥 망한 집안이야. 본궁이 없었다면, 이 부마라는 명목도 없었다면 벌써 누군가 너희를 뼈째 발라 먹고 싶어 했을 거야. 고랑이 왜 이러지? 앞으로 여기서 살자고 하지 않았어? 왜 이사 가는 거야? 나 안 갈 거야. 여기가 우리가 빌린 작은 집보다 훨씬 웅장해. 하인도 많고 음식도 맛있어. 과자도 많고 우리 안 가. 나 여기 있을래. 나 그곳 안 갈래. 좁고 허름한 곳 안 갈 거야. 완유, 너 질투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월랑 때문이라면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최대한 그냥 별채에 살게 하면 되지. 내가 그녀를 평처로 두기 싫으면 그럼 첩으로 삼을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첩 안 할래.
네가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했잖아. 내가 네 마음속 유일한 아내야. 고랑. 닥쳐. 내가 난리치면서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완유도 화내지 않았을 거야. 오늘 이 꼴은 다 너 때문이야. 분명 네가 나한테 지위를 주겠다고 했잖아. 아이한테 출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어. 나 네 때문에 5년 동안 이름 숨기고 살았어.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해? 큰일 닥치면 각자 살 길 찾네. 이거 아직 공주부 대문도 안 나갔는데 부부가 벌써 싸우네. 고대인, 이렇게 밥 빌어먹는 솜씨를 오늘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네. 흥.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내 며느리 양심이 없어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게다가 시어머니를 쫓아냈어. 부마야. 황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가의 인력이 부족하면 대내에서 도와드리라고. 옆 후작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빨리 이사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할지도 모릅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짐 옮겨. 너는 선제의 막내딸이다. 어릴 적부터 본궁 슬하에서 자랐지? 내 혼사는 본궁이 당연히 잘 봐줘야지. 황수님, 완유는 급하지 않아요. 안 급하다고? 경성의 모든 새가 공자들이 올 거야.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지는 마. 완유의 생모는 출신이 낮아서 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황영님과 황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셨다면 완유가 오늘날이 있을 리 없습니다. 헛소리. 너는 선제의 막내딸이고 폐하의 친여동생이며 또한 본궁이 키운 여동생이다. 누가 감히 너를 얕보겠어? 내일 꽃구경 잔치가 있습니다. 본궁은 그 세가의 도련님들에게 어하원에 가서 생화를 따오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의 상압 바구니에 넣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궁과 폐하께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형수님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요. 내 혼사는 당연히 잘 준비해야지요. 저 사람이 구운주입니다. 후작부 집안 출신이에요. 또 탐하에 급제했어요. 과연 경성에서 손꼽히는 재색을 겸비한 신랑감입니다. 타마께서 누구의 바구니에 꽃을 넣으실지 궁금하네요. 부타마께서 공주님을 선택하셨어요. 아내 공주님이에요. 신구운주는 아니 공주님을 흠모하옵니다.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나이다. 구타마께서 마음이 있군요. 구운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공주님을 사모한다고 하셨으니 공주님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아마 앞으로도 공주님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완유가 알겠습니다. 본조의 공주님은 현순숙덕을 이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비록 공주로서 존귀하시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지적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완유가 시집간 후에는 공주 행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식구가 되었으니 완유가 그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본궁이 자연히 안심이 된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공주로서 현순해야 한다. 자신을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운주가 저를 잘 대해줍니다. 그는 저와 평생을 함께하며 한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완유야, 후작부가 오래되어 수리하지 않아서 정말로 편히 살 수가 없구나. 정말로 편히 살 수가 없구나. 어머니와 일가 친척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우선 공주부에서 며칠 머물게 할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미 결혼했으니 구가 식구들은 바로 내 가족이야. 편히 있어. 완유야. 구 대인께서 젊은 나이에 폐하께 중용되시니 앞날이 헤아릴 수 없이 크시군요. 지금 구대인께서 아내 공주님을 얻으셨으니 자연히 관운이 창성할 것입니다. 순조롭게 승진하실 겁니다.
두 분 대인께서 과찬이십니다. 경성에서 누가 모릅니까? 부마마마께서 아내를 목숨처럼 아끼시죠. 공주님께서 혼이 난 지 몇 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셨는데 부마마마께서는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남편은 정말 찾기 힘들죠. 남들이 뭐라든 듣지 마.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가 잘할게. 천천히 내가 같이 갈게. 축하드립니다, 공주님. 공주님, 임신하셨습니다. 정말요? 천진만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주님, 축하드립니다. 부마마마. 부마님, 이 옥병풍은 공주부 겁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노부인, 이 연화보품들은 태후마마께서 하사하신 거예요. 이 종로마, 이건 분명 우리 국가에 보낸 거야. 어이, 너희 함부로 가져가지 마. 이 창고는 공주님의 사제 창고야. 너희 부마의 은자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어. 어이, 이 새로 만든 옷은 대내에서 마련한 거야? 재산 분할하고 별거 했으니까? 이 물건도 당연히 공주부 거야. 가져갈 수 없어. 안 가. 맛있는 과자 먹을래. 망가진 집에 안 갈 거야. 공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차 빌린 돈은 공주님이 내셨어요. 그걸로 노부인께 효도하는 셈 치세요. 됐소. 우리 국가가 그럴 정도는 아니야. 어서 가, 나 죽겠네. 공주님, 하인이 방금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 장면 정말 대단했어요. 후작부에서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은 사당 양옆의 겹방이에요. 그들이 모두 들어간 후에 바로 마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노부인께서 제일 큰 방에 살겠다고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월랑도 안 물러서더라고요. 억지로 아이 둘 데리고 큰 방에 살겠다고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노부인께서 그 자리에서 미쳐버리셨어요. 따귀를 월랑 뺨에 때리셨어요. 이제 그들 재미 좀 보겠네. 이 망할려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주부에서 쫓겨났겠어? 이 시간은 내가 연화 먹고 쉬는 시간이야. 그런데 지금 이 좁고 망가진 마당에 몰려있잖아. 너까지 나랑 방 다투려고 해? 구랑, 네 어머니 좀 봐. 운주야, 너도 벼슬이 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가족이 몇 개 마당에 몰려 살겠어? 시중 드는 하녀 하나 없이. 이게 밖에 알려지면 우리 국가 체면이 어디 가겠어? 너야말로 정식 부마 부부잖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네가 어떻게 재산 분할하고 별거하는 걸 동의했어? 얼른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해.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되지 않아? 안 되면 공주님께 부탁이라도 해봐. 그분 손가락 사이로 돈 좀 빌려달라고. 이 초라한 후작부를 좀 수리하고 하인도 새로 사서 모셔. 노부인까지 너랑 같이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 맞아, 예전 그런 고생 또 하고 싶어? 내 생각엔 공주님이 너를 너무 잘해줘서 네가 방심한 거야. 군주의 100일 잔치날에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어? 애인을 두는 건 둔다 쳐도 아이까지 만들었어. 황실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아차, 집에 불을 켜놓고 왔네. 얼른 돌아가야겠어. 맞아. 내 장사도 지체할 수 없고. 간다. 공주님, 이제 이 집이 정말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 그 더러운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 깨끗해야 보기 좋지. 공주님,
이는 부마님께서 전에 서명하신 장부입니다. 예전에는 매달 공주부에서 결제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매달 제비집만 100양어치. 의복과 장신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은주야, 내가 내 돈으로 시몰랑과 2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구나.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썼구나. 주인장, 이 홀레복 값은 그에게 청구해야지. 설마 새색시를 맞이하는데 돈까지 내가 내란 말이야? 이 소인도 예전 규례를 따라서 예전에 고은주가 부마였을 때는 공주부에 살았으니까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했지. 이제 그들이 후작부로 돌아갔으니 당연히 별도 장부로 처리해야 해. 앞으로 누가 공주부에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쫓아내라. 빚진 사람이 갚게 해. 이게 뭐야? 형편없는 침대. 고대감. 고대감 어디 계세요? 고대감, 이 장부 좀 정산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골인 걸 감안해서 월말 정산을 해드렸는데. 고대감, 이건 부인께서 비단점에서 구매하신 홀레복 영수증입니다. 총 2,000양이고요. 이것도 정산 부탁드립니다. 이거네. $8,000양이라니. 원래 공주부에서 계산하지 않나요? 이게 겨우 남았어? 금부치들이 꽤 값나가는데. 청산하고 나니 이게 다예요. 어머니, 배고파요. 공주부의 연계죽과 금실떡이 먹고 싶어요. 평아, 착하지. 내일 사줄게. 작은 군주님 정말 예쁘시네요. 이 큰 눈 좀 봐. 정말 공주 전하를 닮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피부가 옥처럼 곱고 복 있는 아이로 보여요. 오, 부마님 생신 선물은요? 여기가 어디라고 헌옥패를 태우님 생신 선물로 내놓다니 그분 노여움을 사실까 두렵지 않소? 예전 부마님은 입에 풀칠할 때 저희를 눈에 두지 않았지만 잘난 척하다가 공주님에게 쫓겨났군요. 진짜 초라해졌나봐. 제대로 된 생신 선물 하나 못 내놓고. 부마님은 후작 가문 출신이지만 아무리 몰락해도 새 옷도 못 입을 정도는 아니지 않소. 모두 말이 맞아요. 고은주 아버지는 사치와 도박을 좋아해서 남은 재산도 다 날려버렸죠. 고은주가 태어났을 때 후작부에서 가장 귀한 것은 대문에 구리고리 2개뿐이었다고. 고은주 과거 시험 보려고 집안이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죠. 고가가 경성의 유명한 몰락 가문인 건 누가 몰라요. 하루아침에 출세해서 입신양명했지만 예전의 궁색함을 잊게 했죠. 이제 세력을 잃으니 본색이 드러났네요. 고 대인이 아내 공주와 결혼하여 출세가도를 달리시는군요. 이 오겨이는 대내에서 만든 보물인데 폐하께서 각별히 총애하시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고 대인은 재능이 뛰어나고 공주 전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앞으로 조정에서 누가 감히 대인을 무시하겠습니까? 합의 이혼해도 우리 고가의 피는 나만 따라야 해. 부마가 도의를 잃었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에 신하들이 공주부의 사제를 묻기 어렵습니다. 아뉴, 낭낭이 잘 있니? 보고 싶었어. 잘 있어. 태후께서 아껴주셔. 이름도 유옥이라 하사하셨어. 가하군주에 봉해졌어. 겨우 첫돌인데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뭐 어쨌다고? 내 손안의 보배야. 태후의 손녀고 황상의 친생질이야. 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혼인한 지 몇 년 동안 늘 금슬 좋았잖아. 딱 한 번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월랑이 싫으면 그녀와 헤어질게. 안 될까? 고은주.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둔 적이 있다면 결혼하자마자 첩을 두지 않았을 거야. 그녀와 아이까지 낳지 않았겠지. 아니요. 그때 나는 그냥 나와 결혼한 건 지름길을 원했기 때문이지. 너는 부마의 신분을 탐하면서 여자 덕에 출세했다는 소리를 두려워해. 부마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남들이 너를 얕볼까 두려워해. 부귀영화도 원하고 여러 아내도 원하고 내가 내 말에 고분고분하기도 원하지. 다 갖고 싶어 하는구나. 너 참 욕심 많다. 아이는 거짓말 안 해? 내가 핑아에게 말했지. 공주부의 모든 것이 이제 내 아들 것이라고. 내가 내 아들을 인정하길 바란 거지. 나는 창덕 고모가 아니야. 그렇게 대범할 순 없어. 내 뜻을 이루어줬잖아. 너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나는 현숙하지 못해. 내가 첩을 두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물러나기로 했지. 내 부마 자리는 유지해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해줬어.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니? 늘 재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지 않았어? 내가 내 빛을 가렸다고 생각했지? 이제 기회를 줬으니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봐. 큰 뜻을 펼쳐봐. 이 여자가 내 아들이 너를 들인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이 재수 없는 년아. 헛소리. 분명 네 아들이 나를 꼬셨어. 그가 양가집 여자를 유혹한 거야. 공주를 맞이하고 또 나를 건드렸어. 나를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고 명분도 안 줬어. 평이 공주 저택을 물려받게 해준다고 속였어. 근데 지금은 자기도 쫓겨났잖아. 고랑이 너만 지킬 수 있으면 월랑은 소나 말처럼 이래도 좋아. 이 늙은 할망구야. 지금 내 밥 먹고 내 물 마시면서 살기 싫으면 나 애들 데리고 나갈게. 너희들 그만 싸워. 집안이 망했어. 진짜 후회가 뼈에 사무친다. 고운주 상서대인께서 명하셨다. 오늘부터 그대는 예부로 발령이다. 번국 사신 접대를 전담하라. 번국 사신 접대? 하지만 나는 번국 사람과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흥, 그럼 배워. 예부는 빈둥대는 사람은 안 둬. 고대인, 뭐 하고 계십니까? 가서 사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오.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고대인은 번역조차 못하면서 외국 사람과도 거래해 본 적 없고 당연히 끼지 못하지. 여러 사신님, 차를 드십시오. 두 분 형님, 지금 예부에 있으니 고 모는 사실 두 분께서 상서대인 앞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고 모에게 큰 뜻을 펼칠 만한 자리를 주도록. 부마님, 이 일이라도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황제께서 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체면 있는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다 공주님 덕분입니다. 만약 또 조용히 못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난동을 부리면 대인들이 노하셔서 너를 가장 고생하는 외지로 발령 낼 것이다. 예부에서 나를 과주로 보내 번국 사신을 맞이하라 했다. 길이 멀고 왕복에 몇 달 걸린다. 월랑, 집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을 잘 돌봐. 알았어. 일찍 가서 일찍 돌아와. 집에 돈이 없잖아. 시몰랑, 내 머리가 아프다. 얼른 약을 가져오지 못해? 가서 물 데워서 내 발 씻겨라.
나는 네 집 하녀가 아니야. 네가 국가에 시집 왔으니 시어머니를 모셔야지. 며칠 고생 좀 했다고 연기가 안 되냐? 고생이라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부릴 사람도 없잖아. 내가 구랑을 따라온 지 여러 해인데 이런 서름을 언제 받아봤어? 그건 내 아들이 너를 예뻐한 거지. 지금 국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이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네 아들이 나를 몇 년 동안 애지중지했어. 네 아들이 나랑 핑어를 공주부로 보내서 잘 살게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나는커녕 복은 못 누리고 내 이 늙은 마귀 할멈까지 모셔야 했어. 감히 나를 욕해? 이제 지긋지긋해. 이 망할 후작부.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어. 시몰랑 이년아 꺼져. 내 아들이 간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네가 감히 남자를 집에 데려오다니? 오늘 꼭 너를 돼지우리에 집어넣어 죽이고 말겠다. 나는 네 아들과 아직 혼이 나지 않았어. 나는 명분을 따지지 않았어. 그를 위해 아이를 낳았고 은자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를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을 찾았어. 그러니 당연히 떠날 거야. 너희 국가는 여자의 돈만 축내고 이자에 잘난 척 하지 마. 너 이 망할 년아. 시멀랑, 핑얼, 안얼 이런 빌어먹을 내 손주를 데리고 도망갔어. 문 열어. 기완유를 내보내라. 노부인. 공주부는 부인이 난동 부릴 곳이 아닙니다. 비록 재산을 나누고 따로 살지만 명목상으로는 나는 여전히 네 시어머니야. 감히 나를 공경하지 않겠어? 기완유, 나는 여전히 네 시어머니다.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지요. 어제 시아버님 꿈을 꿨어요. 국가의 집은 십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향도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며느리가 불효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궁중에 상주를 올려 일부러 상궁 2분을 모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고향에 가셔서 굿이 가문의 향을 받들게 하려고요. 시아버님께서 편히 잠들지 못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 은자 뭉치는 본궁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노자입니다. 굿이 가문의 향을 받드는 여비입니다. 공주께서 일부러 상궁 2분을 모셨습니다. 노부인을 모시고 고향에 가시게요. 길에서 모실 사람이 있어요. 노부인, 안심하고 가십시오. 됐다. 고향 간다니까 얼른 가자. 너도 이런 날이 있구나. 공주 시어머니가 되어서 하늘의 왕모가 된 것처럼 이제 쫓겨났구나. 종묘 수리할 때 돈 내기 싫어하더니 이제 이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됐네.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흥. 기완유, 이 독한 년아, 내가 귀신이 되어도 널 놓지 않겠다. 월랑아, 강남에 도착하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가게도 열어주고 혼수도 성대히 차려줄게. 평이와 안이를 꼭 호화로운 도련님 아가씨로 살게 할 테니 다같애. 주랑, 이게 내가 모은 모든 돈이에요. 고은주가 보낸 정표로 준 옥패도 여기 있어요. 이제 다 드릴게요. 우리 잘 살아요. 천한 계집이 사생아를 데리고 내 주부의 정실이 되겠다고? 너희 모자 3명 목숨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인의를 다한 거야. 어머니, 추워요. 고은주,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노비가 되어도 좋으니 약값을 갚겠습니다. 저리 가. 어디서 온 거지야. 우리 약국 문지방 더럽히지 마.
남자에게 버림받은 이름 없는 외실인 거 누가 모르나. 주부, 고운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어머니, 너무 아파요. 추워요. 공주님, 심씨와 그 두 아이입니다. 공주님, 죄부가 잘못했습니다. 공주님,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아이들을 배에 태워라. 먼저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해. 그녀는 데리고 올라와라. 공주님,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홀렸어요. 고운주를 도와 공주님을 속였습니다. 공주님을 모독한 죄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공주님께서 제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목숨은 공주님의 것입니다. 죽이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전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강남의 비단 가게와 찻집을 시찰하러 온 거야? 소주에 도착하자마자 아미의 연락을 받았어. 내가 행상인에게 소가 길거리에 버려진 사정을 알게 됐지. 하지만 나는 고은주의 욕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 손에 구윤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뽑아야 해요. 그가 죽길 바라요. 당신, 이 칼이 될 의향 있나요? 죄녀가 하겠습니다. 그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싶을 정도예요. 공주님, 구윤주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조금도 진심을 둔 적이 없어요. 그해 꽃구경 연회에서 그가 당신 바구니에 비녀를 넣은 건 당신을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선제의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노린 거예요. 당신 뒤에 황제와 황후가 버티고 있는 권세를 노린 거예요. 그가 내게 말했어요. 부마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몰락한 후작가의 타마랑일 뿐인데 조정에서 승승장구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가 당신과 결혼하자마자 바로 나를 찾아왔어요. 속여서 말하길 자리가 잡히면 정실자리를 주겠다고, 아들을 낳아 국가를 물려받게 하겠다고, 심지어 공주부의 모든 것까지. 그는 부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어요. 모든 장부는 별장 은밀한 곳에 보관했어요. 예부에서 번국 사신 접대 공금을 횡령했고요. 심지어 몰래 번국 상인과 결탁해서 조정에서 금지한 철기와 차를 밀매했어요. 이 모든 게 장부와 편지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내놓는다면 너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지. 하지만 조건은 나와 함께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공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월랑, 어머니와 평아, 아나는 어디 있어? 고대인, 돌아오셨군요. 떠나시자마자 심월랑과 노부인이 매일 싸웠어요. 마당이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명분도 주지 못하고 나와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하니 내가 알아서 살기를 찾겠어. 이제 서로 빚지지 말자. 심월랑, 인연,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날이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노부인이 본가 별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난잡한 무덤에 버려졌습니다. 하하, 기완유. 내가 그 분을 못 참았으면 난 여전히 영화로운 부마였을 텐데 내가 나를 망쳤어. 내가 국가를 망쳤어. 기완유, 어차피 우리는 죽자고 덤비자는 거야. 이 대감, 공주는 투기가 심합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친모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또한 상인들을 장악하고 조정 정치에 간섭하고 이는 암탉이 수탉 노릇을 하는 격입니다. 황제를 무시한 거예요. 구부마님, 안심하십시오. 이 상소문은 제가 대신 쓰겠소. 내일 조회에 반드시 그 조양 공주를 몰락시키고 말겠소. 폐하, 조양 공주가 암탉이 우는 격입니다. 부마를 학대하고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상인들을 장악하고 조정 정치에 간섭하고 실로 덕과 예의를 잃었습니다. 황실의 체면을 손상시켰습니다. 신이 폐하께 공주를 엄히 처벌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부마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소서. 화해하게 하소서. 신 또한 폐하께 공주를 단속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공주님, 구은주가 미쳤어요.
그가 어사 이순과 결탁하여 조정에서 공주님을 탄핵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공주님을 비웃고 있어요. 뭐가 급해. 하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짓밟을 기회가 없어 고민이었어. 그가 스스로 찾아왔구나. 하찮은 광대에 불과해. 높이 뛸수록 더 심하게 떨어져. 폐하께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아내 공주 제완유를 즉시 궁에 들어와 아련하라 하셨습니다. 공주님, 이제 어쩌죠? 이순 그 늙은 여우가 조정에서 공주님을 그렇게 험담했어요. 구은주가 또 옆에서 불을 지폈어요.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가 급해.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해. 구은주는 이순을 끌어들여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우리 기 가문의 딸을 너무 얕봤어. 준비됐니? 오늘이 바로 우리가 정의를 되찾는 날이야. 공주님, 안심하세요. 민녀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구은주, 그 짐승이 대가를 치르게만 하면 소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좋아. 기억해. 잠시 후 어서에서 구은주가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당황하지 마. 내가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내가 있으니 아무도 너와 아이를 해칠 수 없어. 폐하, 아내 공주는 질투심이 많아서 부마를 학대하고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여자들이 만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게다가 황실의 명목으로 상업을 크게 벌여 백성과 이익을 다투고 심지어 조정일에 간섭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실로 황실의 수치입니다.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을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천하의 기풍을 바로잡겠습니까? 폐하, 신은 억울합니다. 신은 공주와 결혼한 지 5년, 그녀에게 한마음 한뜻이었고 공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에게 서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곳곳에서 신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노부인을 시골로 쫓아내 노부인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신이 딸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은 정말로 어쩔 도리가 없어서 폐하께서 신을 위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폐하, 이 어사가 말한 것이 옳습니다. 공주를 엄벌해 주십시오. 부마를 데려와 다시 화목하게 지내도록 명하소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황후, 어떻게 생각하오? 폐하, 신은 이 일에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유는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성격이 비록 차분하지만 결코 질투하고 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녀는 선제께서 가장 사랑하신 막내딸이며 폐하께서 직접 키우셨습니다. 그녀의 품행을 폐하께서 모르십니까? 완유가 오거든 자세히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후 전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공주는 궁중에 있을 때 당연히 얌전하고 착했겠지만 출가한 후 권력에 눈이 멀어 이런 덕을 잃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증거는 확실하고 부마가 바로 증인입니다. 폐하, 사사로움에 휩쓸리지 마소서. 아내 공주 전하 입장. 신, 황형께 뵙니다. 황형, 만세 만세 만만세. 완유, 이순과 고은주가 너를 질투하고 학대하며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조정에 간섭했다고 탄핵했다. 무슨 변명할 말이 있느냐? 황형, 신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으로 꾸민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신은 여기 몇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황형과 여러 대신들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들여와라. 너,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나쁜 년, 이 나쁜 년,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무례하다. 전전에서 예의를 잃다니 무슨 꼴이냐. 시멀랑, 이 은혜를 모르는 년아. 내가 처음에 널 구해주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죽어 마땅해. 고은주, 나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어. 네가 먼저 나를 속였잖아. 내 인생을 망쳐놓고 오늘 내가 온 것은 내 진짜 모습을 폭로하려는 거야. 폐하, 소녀 시멀랑이 아총 말씀이 있습니다. 부마 고은주가 황실의 명목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며 외국과 결탁하여 금지된 물품을 밀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허튼 소리, 고부마는 정직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패역한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니 공주에게 매수되어 일부러 부마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폐하께서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게 고은주가 그동안 뇌물을 받은 장부입니다. 한 건 한 건 또렷하게 적혀 있어요. 몇 년 몇 월에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아 무슨 일을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틀림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쓴 편지에는 공주에 대한 술책과 황실에 대한 불만, 심지어 아이가 자라거든이라며 반드시 공주부를 차지하리라는 패역한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스
고은주, 네가 참 대담하구나. 폐하, 신은 억울합니다. 이건 모두 그녀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공주와 짜고 신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폐하, 밝혀주소서. 조작, 고은주. 이 장부의 필적이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편지들이 네가 내게 쓴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해 네가 예부에서 근무할 때 오랑캐 사신의 공금 3만 2천 양을 빼돌려 나에게 성남에 있는 그 집을 사줬지. 그 일을 잊었느냐? 춘무한 뒤 또 네가 몰래 오랑캐 상인과 결탁하여 조정에서 금지한 철기와 차를 밀매한 일, 매번 거래 장소와 시간을 나는 다 또렷이 기억한다. 네가 내게 말했지. 공주와 혼인하지 않았다면 네가 몰락한 후작가의 탐화랑이 조정에서 승승장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네가 공주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나라고. 나를 속여 평희에게 공주부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게 했지. 네가 평희에게 작은 공주를 때리라고 가르치고 세자가 되겠다고 외치게 했어. 이 모든 게 거짓이냐? 나는 5년 동안 네게 속았어.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매일 어두운 구석에서 빛을 보지 못했어.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나는 네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하나의 말에 불과했어. 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돌아서서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고 나를 천렬하며 욕하고 우리 모자를 버렸지. 공주가 자비롭지 않았다면 나와 아이들은 강남의 빗속에서 죽었을 거야. 고은주, 네가 승량이 같은 놈이야. 인간성을 잃었어. 네가 한 모든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해. 다 조작된 것이다. 너희가 짜고 나를 모함했다. 폐하, 신은 억울합니다. 황형, 여기 고은주와 이 여사가 주고받은 편지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을 탄핵하자는 내용뿐 아니라 황형에 대한 비방, 황친을 편애하고 예법을 무시한다는 패역한 말도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외적과 결탁한 흔적도 있습니다. 무엄하다. 이송, 네 참 대담하구나. 감히 붕당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챙기다니, 외부 신하와 결탁하고 임금을 비방하다니, 네가 죽기 싫은 모양이구나. 신은 억울합니다. 폐하, 밝게 살펴주소서. 신은 억울합니다. 황제의 조서가 이르노라. 이송이 붕당을 만들어 정사를 어지럽혔으니 파면하고 옥에 가둔다.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 보낸다. 고은주는 주인을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렸으며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겼다. 부마의 종적을 삭제하고 서민으로 강등한다. 삼천리 북쪽 변경으로 유배 보내 군역에 충당한다. 영원히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안 돼요, 폐하. 신은 부마입니다. 신은 유배 가기 싫습니다. 폐하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기완유, 심월랑, 너희는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놓지 않겠다. 뭐 하고 있어, 어서 가. 일정 늦어지면 가죽을 벗겨줄 테니 조심해. 죽고 싶으면 죽어 빨리 가. 물 좀 줘.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 부귀를 탐하다가 남의 복을 훔치려 했지만 온갖 계략을 다 써도 결국 시신조차 남지 않는 꼴이 되었어. 모든 게 자업자득이야. 공주님의 큰 은혜를 민녀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고은주가 죽었으니 민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공주님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강남으로 가서 생계를 꾸리겠습니다. 절대로 경성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공주님께 어떤 폐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강남의 비단 가게에 자수방 일자리를 하나 남겨놨다. 주인장에게 편지를 써뒀으니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잘 살도록 알아서 할 거야.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다시 전처를 밟지 마라. 나중에 들으니 그는 강남 자수방에서 잘 나가고 있더라. 그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자수사가 되었고 두 아이도 서당에 들어가 공부했다. 평안하게 자립해서 살아갔다. 엄마, 응, 어머니, 응, 우리 아가야 착하지. 공주님, 황후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태후께서 작은 군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네요. 군주를 데리고 궁에 들어가 며칠 지내시라 하셨어요. 나는 한때 여자의 완성이 좋은 짝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평생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그것은 결코 안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생계를 유지할 재산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어. 내 인생은 이미 내 손안에 있어. 그리고 내 딸은 가득한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걸으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될 거야. 그녀의 미래는 높이 뜬 태양보다 더 빛날 거야.